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 다세연을 섬기고 있는 구은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을 참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섬기는 고등부 친구들이 아닌 다른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참 설레기도 했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번개탄 TV를 통해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관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관계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친구가 물어보는 이게 표정, 말투를 보니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저를 찾아온 거죠. 한참 동안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 또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관계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관계 때문에 회복도 하고 좌절도 하는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관계를 잘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2018년도에 고등부에 처음 부임했어요. 이전에는 항상 제가 청년들이랑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낯선 존재였죠. 외계인들이었어요, 저에게. 고등부에 딱 부임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살까? 어떤 걸 볼까? 어떤 걸 들을까? 제일 관심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딱히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고등부 처음 왔으니까 아는 고등학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을 만들었어요. 바로 유튜브 만들었어요. 유튜브를 친구로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고등학생이라고 쳐보고 고등학생 취미도 쳐보고 요즘 고등학생도 쳐보고 검색이 엄청 치면서 요즘 고등학생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보게 되었죠.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들이 어떤 말들을 쓰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 이 말을 신조어라고 부르는데 신조어는 금방금방 바뀌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보고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도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학부모님, 교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언어예요. 첫 번째, 갑분싸. 갑분싸가 뭘까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쌓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 쌓이짐. 이럴 때 갑분싸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사실 좋아할 만한 건 아니에요. 왜? 유행이 지났어요. 이건 한 2년 전쯤에 유행했고 지금은 간혹 쓰긴 하는데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갑붕싸가 뭘까요? 갑붕싸. 우리 친구들 갑붕싸라는 말을 써요. 갑붕싸는 갑자기 붕어 싸만코 먹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이거 처음 들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붕어 싸만코가 먹고 싶다라는 게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하니까. 네, 요즘 애들은 이렇게 써요. 그냥 재미로 쓰는 거예요. 재미로. 갑붕싸, 갑자기 붕어 싸만코 먹고 싶다 하는 게 재미로 갑자기 쓰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요즘 아이들의 언어인 거예요. 세 번째는 진짜 이거는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진짜 많이 써요. 이거.
저 요즘에 많이 듣고 있어요. 레게노. 레게노가 뭘까요? 레게노. 레게노는 레전드라는 뜻이에요. 레전드. 한 유튜버가 본인 방송에서 레전드라는 철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레게노라고 읽었어요. 레게노. 그래서 그때부터 레전드를 레게노라고 읽어요. 그럼 이 레게노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아, 이번 방탄 앨범 레게노야. 레게노. 쉽게 말하면 대박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레게노인 거죠. 요즘 우리 친구들은 이런 언어들을 써요. 이 언어를 알려면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지금도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요즘 우리 친구들이 쓰는 언어예요. 우리 친구들의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 여학생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학생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건 게임이에요. 게임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또 그 게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임이 롤이라는 게임이에요. 롤. 퍼센테이지로 치면 80%? 90%까지도 그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중독적으로 빠져있는 애들도 있고 간혹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롤이라는 게임은 100% 알고요. 8, 90%는 하죠. 그죠? 또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너 롤 하니? 이렇게 좀 물어보지 않나요? 너 티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너 티어가 뭐야?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원래는 골드인데요. 지금은 실버예요. 이게 뭔 소리니? 골드면 골드고 실버면 실버지. 원래는 골드인데 지금은 실버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전 시즌에는 골드였는데 지금은 팀원들을 좀 잘못 만나서 실버에 있어요. 근데 제 실력은 골드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거는 실버 아니니? 아니라고. 전설 아니에요. 저의 실력은 골드예요. 골드 가서도 지지 않아요. 그래? 알겠어. 그래요. 그게 넘어가죠. 그래서 저희 고등부에 항상 표정이 어둡고 말을 잘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는 정말 열심히 오는데 별로 말도 없고 표정도 늘 어둡고 설교하면 늘 자려고 하고 뭐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고등부 친구들 남학생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서 피자를 사주고 떡볶이를 사줬죠. 끝나고 우리 PC방 가자 얘들아. 그래서 롤을 다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이 없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신 키보드로 계속 정글 차이 핑 찍었잖아 너 때문이야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남탓만 하고 있는 거야. 게임하면서 남탓만 계속.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친구의 게임에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이 친구의 표정을 보아하니 희노애락이 있어. 기쁨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좌절도 있고요, 회복도 있어요. 이 3, 40분 게임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 친구가 조금은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고등부에서는 뭐 장난도 치고 인사도 하고 하죠. 또 한 친구는 피파를 좋아한대요. 제가 피파를 할 줄 몰라서 모른다고 할까 하다가 아니야 그럼 또 이 친구 안 놀아주겠지? 라는 생각에 지인에게 피파 아이디를 빌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간 거죠, PC방. 그래서 지인에게 빌린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을 한 거예요. 로그인을 해서 딱 떴는데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전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사님 건 아니고 전사님 지인 거야. 그러니까 좀 볼게요. 막 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캐릭터가 현질을 엄청 한 캐릭터인 거예요. 카드가 거의 다 골드 플러스 막 8, 7카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얘가 막 눈 돌아가게 보는 거지. 그래서 저 이거 좀 해봐도 돼요? 해. 내 것도 아닌데. 해보라고. 걔 지금 막 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 친구가 이렇게 조금 또 가까웠어요. 게임을 통해서. 남학생은 이제 게임을 통해서 좀 가까워질 수 있는데 여학생은 또
무엇을 통해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또 저희 친구 유튜버와 함께 여학생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봤어요. 여학생들은 화장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청소년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화장하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장하는 법이나 이런 거를 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종류,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게르뷰티 순위 뭐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걸 봤는데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종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실습이 필요하니까 이제 올리브영에 갔어요. 올리브영 가니까 제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마스크팩, 여기는 뭐 스킨케어, 여기는 헤어, 여기는 남성, 여기는 뭐 향수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잘 됐다. 저 친구들이 뭐 하는지 봐야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 친구들이 화장품 앞에서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올리브영에 있는 테스터, 그 테스터로 화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요즘은 저런 걸로 화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제 오해했었잖아요. 이렇게 화장을 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 저쪽 거울 한번 보고 이쪽 거울 보고 그랬죠. 그래 좀 마음이 아팠어요. 테스터는 그래도 다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좀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기회가 되면 화장품 한번 선물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화장품 선물은 못한 것 같아요. 괜히 우리 친구한테 미안하네. 한번 기회가 되면 해줘야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이 화장을 하는 걸 봤죠.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여학생들이 길 가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제가 선크림을 사야 되는데 잠깐 들렸다 갈 수 있어요? 그래, 갔다 가자. 내 속으로 잘됐다. 그동안 배운 걸 써먹어야겠다. 그 친구에게 전사님이 추천해 줄게. 내가 선크림에 대해서 좀 알거든. 그 친구가 저에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전도사님, 제가 데일리로 쓸 건데요. 가벼운 걸로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 거는 SP 지수랑 백탁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데일리 그리고 뭐 가벼운 거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필요를 읽었는지 저 잘 모르죠. 그 선크림은 SP 지수 아니니까. 전도사님, SP 지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난 SP 지수랑 백탁 뭐 이런 거만 아니면 되는 줄 알았지. 묻더라고요. 나와요. 그래서 미안,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종업원이랑 막 얘기를 한다. 이거는 뭐가 좋고, 이건 뭐가 좋고, 뭐가 첨가돼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서 데일리로 저런 걸 쓰면 되는구나. 저게 가벼운 거구나. 이런 걸 또 배웠죠. 또 이렇게 애들이 관심을 주니까 또 애들이 조금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어른인 저에게 여러분은 공부해야 할 대상이 돼요. 세대가 다르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어른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조금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떠한 시간을 보내는지 또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관계는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네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 잡담의 단계.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이랑 하는 거. 친구들과 만나면 뭐 세계 경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뭐 이런 거 대화하나요? 내 비전 뭐 이런 거 얘기하나요? 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것보다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하죠. 야 BTS 앨범 나왔대. 프로듀서 101 뭐 조작이래. 야 쟤 남친 생겼대. 야 쟤 잘생기지 않았냐? 야 축제 때 누가 온대. 이런 얘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근데 여러분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과 함께 엄마 축제 때 그 폴라리스가 온대. 뭐 고등학생 사이에서 뭐 유명한 뭐 이렇게 춤추는 애들이 폴라리스가 온대. 뭐 이런 얘기로 엄마 BTS 앨범 들어봐서 완전 레게노. 이런 엄마가 당황스럽겠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말만 얘기하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짜증나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잡담이 필요해요. 잡담. 여러분이 친구들과 하는 잡담을 부모님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잡담을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해도 못하고. 그렇다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어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뽕숭아학당이에요. 뽕숭아학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 웬만한 어르신들은 다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미스터 트롯이 있어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미스터 트롯에서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이걸 물어볼 애가 아닌데? 그럼에도 좋아요. 부모님이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임영웅이 좋더라. 아주 노래를 기깔나게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래? 엄마 다른 애 좋아하는 애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걔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엄청 발전적인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그냥 잡담한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잡담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과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해봤겠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이렇게 잡담을 하다 보면 두 번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관계라고 하시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 단계예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랑 잡담을 막 하다 보면은 관계가 쌓이죠. 그리고 내 고민과 어려움, 힘든 것들을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털어놓게 되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내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너무 화나. 왜? 아니 아까 얘가 나한테 학원 간다는 거야. 그래서 학원 가니까 잘 갔다 오라고 했는데 내 친구가 걔를 PC방에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 학원 간다고 하는데 PC방에 있다는 게. 그래서 참다가 나중에 얘기했어. 너 오늘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너 어디가? 학원에 있었다니까. 지금도 학원이야. 그렇겠지. 야, 너 오늘 PC방 안 갔어? 뭔 소리야? 나 그럼 계속 PC방에 있었는데 내 친구가 너 PC방에서 봤다고 했거든? 그러면 야, 나 PC방에 안 갔다고. 계속 학원에 있었다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내 친구가 너 봤대잖아. 너는 그럼 너 나 의심하는 거야? 야, 네 친구 말을 믿고 내 말은 안 믿어주는 거야. 나 안 갔다고. 막 싸우는 거죠. 내 친구가 그걸 듣다가 힘들겠다. 그냥 좀 미안하다고 하지. 친구들이 가정에서 어쩔 수 없다고. 이제 가서 좀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네가 걱정할까 봐 그랬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으면 네가 해줄 텐데 참 좀
저 대처가 그랬다, 그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막 친구들과 하소연을 하고 시간이 지날지도 모르게 통화를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괜히 위로를 받는, 해결이 될 것만 같은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죠. 이게 두 번째 단계인 마음이 위로를 받는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죠. 고민을 가지고 어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고민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른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그런 어른들이 있나요?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어른은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잡담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른들은 그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바쁘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죠. 꼰대. 꼰대는 자신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귀를 닫고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도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말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친구들과 막 밤새도 통화를 하는데.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닫은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정보 전달의 단계예요. 말하자면 내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이 두 단계가 무르익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는 거,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건 이 두 단계가 없이 정보만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 같은 어른이 너무 필요해요. 친구처럼 내 잡담을 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른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친구들과는 이 세 번째 단계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쌓으며 위로를 받았는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을 알려주고 싶은데 조금은 방법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른들도 차근차근 이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자신이 가진 위로를 전해야 하고요. 정보를 전해야 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어른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엄청 인상 험악한 아저씨가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와서 물어요. 야, 저기 대학로에서 아이패드 하나 준다. 가봐라. 하면 갈까요? 뭐래? 또 저래요. 뭐야? 이렇게 도망가겠죠. 믿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를 정말 많이 쌓은 친구가 와가지고 야, 지금 대학로에서 선착순으로 아이패드 하나 주고 있어. 빨리 가봐. 그럼 어떨까요? 당장 뛰어가겠죠. 열심히 뛰어갈 거예요. 늦지 않으려고. 똑같은 말인데 왜 이분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의 말을 들을까요? 이거는 관계의 차이죠. 관계를 쌓다 보면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쌓이다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정보가 나에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이지만 그 정보를 누가 전해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설득이에요. 설득.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 말에 힘이 생겨요.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23살에 믿었거든요. 23살에 처음 교회 갔을 때 저를 참 많이 사랑해준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은 이 네 가지의 단계를 다 거쳤던 것 같아요. 저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믿어,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저의 늘 친구가 되어줬어요. 잘 지내니? 밥 먹을래? 주일에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거의 매일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오라고, 같이 있자고. 그러면서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했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좀 어렵고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형을 만나서 털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형은 늘 들어줬어요. 그렇구나, 힘들겠다. 상처도 되겠네. 어렵겠다. 그렇게 늘 제 옆에 있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형이 저에게 한번 집회 우리 같이 가볼래? 저 영락교회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같이 가볼래? 그래서 그럴까? 하고 같이 또 가고, 또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 있다는데 한번 가볼래? 그래서 형 내가 가도 괜찮아? 나는 근데 신앙이 없는데? 아 괜찮아, 같이 가자. 그래서 또 고등부 수련회도 따라가고, 또 다른 수련회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형이 계속 성경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지 가르쳐주니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어른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친구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고 있겠죠? 저 또한 그때는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고민과 어려움을 이겨낼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4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잡담하는 관계.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와 부모님과 함께.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관계가 쌓이게 되어서 내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놓게 되죠. 그런데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과 친구 같은 어른들에게 효과적인 방법들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3번째 단계, 정보가 전달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4번째, 마지막 단계는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힘이 생겨서 들린다는 거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4단계입니다. 이 4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타인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계는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돕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성장을 돕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싸우고 나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짜증나.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 왜 저러는 걸까요? 진짜 쟤 왜 저럴까요? 그래서 막 하소연하면 그 하나님께서 저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사단아 물러거라.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하죠. 연락을 하면 제대로 받아주나요? 아니요. 미안해 하면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나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걸 이렇게 뿌리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하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아니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하냐니까. 그래서 아니야 진짜 미안해. 내가 아까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정말 미안해. 그래서 또 이제 여자친구가 못 이기죠. 그래 알겠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알았어. 이렇게 또 화해를 하죠. 그런데 또 싸움이 이렇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또 싸워요. 또 싸우면 이제 또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도 승질 났거든요. 오늘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마음 주지 마세요. 나 오늘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은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왜?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나 없어.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연락을 해야 돼. 이게 맞는 거란 말이야. 근데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내가 연락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왜 기도만 하면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야?
그날 누가 연락을 했을까요? 잘못한 제 여자친구가 했을까요? 제가 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했죠. 당연히 제가 했어요. 제가 연락해서 또 미안해. 내가 아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네. 이 부분에서 네가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기분 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는데 너에게는 참 기분이 상하는 행동이었구나. 정말 정말 미안해. 이렇게 또 먼저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말하고 다가가는 거.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좋은 관계란 상대방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친구가 균형 있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은 관계의 열매예요. 관계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늘 제자들과 동행하셨거든요.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셨고요. 또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고요. 잠도 함께 자셨고. 근데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에 제자들을 끌고 오지 않으셨어요. 너네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네랑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데 너네가 이따위로밖에 안 하냐고 하지 않으셨어요. 늘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관계하셨죠. 예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세요. 늘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덮어주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힘들 때 찾아뵙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럴 때 있잖아.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들 때.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정말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전 일인데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전에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울지는 못하겠고 사람들 앞에서 막 센 척을 했어요. 나 잘 이겨낼 수 있다. 괜찮다. 근데 그 당시에 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너무 울었어요. 울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난 저주받은 것 같다. 나 너무너무 힘들다. 나 같은 인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막 울었어요. 한참을 목사님한테 막 쏟아내니까 목사님이 한참을 들으시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야,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것 같아. 너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네 인생 예수님 믿고 많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빨리빨리 지나왔던 것 같아. 근데 그 빨리빨리 지나온 시간 안에 하나님이 완전하고 선하시게 너를 인도하셨다는 게 난 참 잘 보인다. 야 힘들겠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버텨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야 잘하고 있어 엄마.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 다음 이야기해 주신 거였어요. 연수야 많이 힘들 거야.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 뒤에 너의 후배들이 따라올 거야. 너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든 마음을 가지고 너를 찾아올 거야. 그때 너에게는 큰 자산이 있잖아.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냈던 자산이 있잖아. 그 친구들에게 너의 이 경험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 진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이 꽂혔어요. 너무너무 꽂혔어요.
나와 같이 절망하는 인생들, 좌절하는 인생들,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걸 생각하니까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구나. 내가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내야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제가 배운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고등부 애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위로를 주게 되었고요. 제 경험을 전달해 주게 되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친구, 전도사님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는 타인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네가 성장하는 시간이야.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 네가 노력하는 거 하나도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너가 성장해 있을 거야. 돌아보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얼마나 단단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줬는지 네가 깨닫게 될 거야. 힘들지? 어렵지? 괜찮다. 할 수 있다. 전사님도 도와줄게. 같이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관계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해결해야 될지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네 단계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차근차근 이 단계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선배,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